자, 그러면은, 일단 파동 방식을 풀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에 dx 자승분의 d 자승의 파이 x 플러스 e 마이너스 vx 파이 x는 제로다. 이것이 슈딩거 파동 방정식이니까 x가 음의 영역에서 저 방식 하나 풀고 x가 양의 영역에서 저 방식을 푸는데 풀게 되면은 미지수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쵸? 왜? 선형미분 방정식이니까. 2차니까 미수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를 갖다가 구해내는 것이 바로 경계 조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경계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파이 x가 유한하고 유한한 값을 갖고 연속이고 두 번째가 dx분의 d 파이 x가 역시 유한하고 연속이다. 라는 네 개의 조건으로부터 방정식을 찾아서 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x가 음의 영역에서 한번 풀겠어요. x가 음의 영역에서는 포텐셜 vx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하고 풀면 돼. 그래서 2n분의 h바의 자승에 알지? 틀렸다. 여기가 vx-2죠. 그래서 dx분의 d 자승에 파이 1x입니다. x가 음의 영역에서는 파이 x 대신에 파이 1x라고 두고 파이 1x 그 다음에 플러스 2n분의 h바의 자승에 이제 거꾸로 됐네. h바의 자승분의 2배의 m의 2의 파이 1x 이꼴 0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파이 1x를 구하면 a에 이거 어떻게 그래? 선형미방은 dx분의 d를 라지 d라고 치환하고 그래서 d 자승 플러스 h바의 자승분의 2배의 me가 제로 된다. 그래서 d의 근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h바의 자승의 2me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의 근이 플러스가 익스포넨셜 하나 올라가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익스포넨셜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으로부터 d 자승 플러스 h바분의 루트 me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d의 근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h바분의 루트 2me 얘를 우리는 j의 k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k1이니까 리전 1에서 만들어지는 k 값이니까 k1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파이 1x는 a의 2의 jk1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j의 k1x 이게 미지수를 a1, b1이라고 두겠습니다. 첫 번째 리전에 있는 미지수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x가 음의 영역에서 파이 1x가 두 개의 항이 있습니다. 이 a의 2의 jkx는 뭡니까? x의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입사파고 마이너스 jkx는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니까 뭡니까? 입사가 들어가서 반사돼서 나오는 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사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사파. k1x는 입사파. a1, b1, e의 마이너스 j의 k1x는 반사파. 그러니까 하나가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벽이 있으니까 튕겨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양의 영역에서 파동 방식을 푸니까 파이 2x는 제로다. 이러면은 아예 면에서 튕겨 나오는 거고, 그죠? 안에 없으니까. 근데 파이 2x가 존재하면은 뭐 들어갔다가 1분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여러분이 이 거울을 보라고. 거울이 아니고 이 유리창을 보게 되면은 다 투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합니다. 그건 밤에 보면 알아. 밤에 깜깜하면 뭐이 돼요? 그림자 거울처럼 보이죠? 그 말은 지나가는 빛이 있는 반면에 반사대가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반사가 되고 100% 투과하는 건 없습니다. 투과율이 얼마냐? 뭐 0.9다. 그럼 90% 투과하고 10%는 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경계가 존재하면 경계점에서 빛은 반사와 투과를 다 일어난다. 그건 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입사하는 입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반사파도 존재한다. 따라서 1번 영역, x가 음의 영역에서의 파동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A1하고 B1은 경계 조건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양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x가 V0입니다. 이것이 E보다는 커요.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E보다는 큰 배리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대로 수식에 대입하면은 dx 자성분의 d 자성의 파이 2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h바분의 루트 2배의 m의 v0 마이너스 e가 됩니다. 이에 파이 2x는 제로가 돼요. 여기다가 vx 대신에 v0를 이어서 앞에 항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값을 갖다가 우리는 K2의 자성이라고 두겠어요. 여기에 빠졌네. 이게 아니다. H바의 자성분의 2배의 M의 V0 마이너스 2. 요 V0가 2보다 크니까 요 값 전체가 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H바분의 루트 2M의 V0 마이너스 2 값을 갖다가 우리는 K2라고 두겠어요. K1은 얘가 되는 거고, K2는 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 파동 방정식 근을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D가 플러스 마이너스 K2가 될 거예요. 그쵸? J가 안 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D 자성 마이너스 K2의 자성은 제로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K2죠. 그쵸? 따라서 이거의 해는 A2의 미수 역시 E의 K2X 플러스 B2의 E의 마이너스 K2X.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파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파이 X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 무한대보다 적다는 것은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파이 X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 근데 X 대신 무한대로 이으면 뭐 돼요? K2는 살수고, 실수고, X 대신 무한대 잡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 항은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이 항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A2가 만약에 제로가 아니면은 파이 2X가 무한대로 가. 따라서 A2가 제로가 돼야 되죠. 이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x 이꼬로 제로에서는 파이 1x가 a1의 2의 j의 k1x 플러스 b1의 2의 마이너스 j k1x가 되고요. 두 번째, x가 양의 영역에서는 파이 2x가
B2에 E에 마이너스 J, K2X. 자, 요거는 X가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웨이브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X가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웨이브를 의미하고, 얘는 분모에 J가 있으면요,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뀌어서 정연파가 되어서 크기의 변함없이 쭉 흘러가는 거니까 웨이브가 되는데, 분모가 J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크기가 익스포넨셜을 쭉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파이2의 크기의 제곱은 어디 됩니까? B2 크기의 제곱에다가 E에 마이너스 2배의 K2X가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X가 양의 영역에서의 진행파가 파이2X인데 그거의 크기의 제곱은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 확률이 X가 크면 클수록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입자가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튕겨나오면 X가 제로부터 파이의 크기가 제로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파이2의 크기의 제곱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쭉 감소한다고 이렇게. 발견된 확률이 X가 제로였을 때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그 쭉 갈수록 익스포넨셜로 감소를 해. 그러니까 X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전자의 발견된 확률은 거의 제로로 어프로치해 가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리턴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턴해가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 도달은 자, 요 영역을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리턴해가 나가는 입자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입자하고 여기 있는 입자의 수를 따지면 여기 있는 입자가 적죠? 발견될 확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로. 그러니까 리턴, 계속 갈수록 리턴대가 나오는 거니까 들어간 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모두 다 리턴해가 돌아오는데 입자에 따라서 바로 리턴하는 게 있고 좀 가다가 리턴하는 게 있고 좀 멀리 가서 리턴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입자가 다 리턴을 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입사되는 입자가 만약에 처음에 스타트 시작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는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리턴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턴하는 숫자를 쭉 보면 처음에는 작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많아져.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돼요? 들어가는 숫자만큼 나오게 돼.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 거니까 컨티뉴스하게 계속 들어가 입자는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에 과도 상태에서는 나오는 입자가 적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 상태로 가면 뭐 돼요? 들어가는 만큼 다 나오게 돼 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입자가 그대로 다 나오니까 여기서 반사율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식적으로 진짜 반사율이 1이 되는지를 지금 찾으려고 그래. 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쵸? 전자가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이것이 들어가서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쭉 감소하니까 리턴대가 나오는데 갈수록 어떤 포인트에 일찍이 리턴하는 게 있고 쭉 갈수록 리턴대는 계속되는 거니까 리턴 한 번 하면은 이렇게 리턴해가 다시 여기서 리턴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리턴하는 거 있으면 원래 들어가는 거하고 합쳐져. 왜? 들어가는 진행파는 하나니까. 그래서 일로 진행하는 거가 값을 쭉 감소한다는 것은 나오는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2x 이만큼 x가 양의 영역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2x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B2가 얼마인지는 별 볼 일 없어. B2가 크면은 큰 값에서 쭉 익스포넨셜 감소할 거고 B2가 적으면 좀 작은 값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거니까 세이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입사파의 크기하고 반사파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사파가 100이 들어갔는데 반사파가 50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반사율이 0.5밖에 안 돼. 근데 입사파가 100인데 반사파도 100이더라. 그러면 반사율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A1하고 A2, B1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1이 A1의 어떠한 함수가 되는지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A1은 왜 됩니까? 입사파의 크기니까 이미 결정돼 있어. 내가 빛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A1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B1하고 B2 값을 구하는데 관심은 B1이다. B2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였습니다. 그래서 파이 1 제로하고 파이 1 파이 2 제로가 같아야 돼요. 왜? x 이꼬르 제로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파이 1 제로는 여기서 x 대신에 제로 잡으면 a1 플러스 b1 요게 파이 2x 여기서 x 대신에 잡으면 b2 엽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 x의 미분치가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dx분의 d 파이 1x는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j2의 k1의 a1의 2의 j2의 k1x 마이너스 j2의 k1 b1의 2의 마이너스 j2의 k1x 그 다음에 dx분의 d의 파이 2x는 마이너스 k2 b2의 2의 마이너스 k2x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제로 잡으였고, 여기다 제로 잡으니 같아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잡으면은, j2의 k1 a1, 플러스, 마이너스, j2의 k1 b1, 이걸, 마이너스 k2 b2. 이게 이 식입니다. 자, 1식에다가 K2를 곱해서 두 개 더 하면은 B2라는 항은 없어지죠? 그래? 따라서 K2 B A1 플러스 J의 K1 A1 그 다음에 플러스 K2 B1의 마이너스 J의 K1, B1 이퀄 0. 따라서 B1은 K2 마이너스 J의 K1 분의 마이너스 K2 플러스 J의 K1의 A1. 분모 실수화를 시키면 K2의 자성 플러스 K1의 자성 분의 마이너스 K2 플러스 JK1 K2 마이너스 JK1 A1 아이지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B1은 전체적으로 정의한 마이너스 K1의 자성분의 K2의 자성분의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K1의 자성 이렇게 곱하면 K2의 자성 K2의 자성 마이너스 K1의 자성 플러스 K1, K2 두 배의 J의 K1, K2 A1 이렇게 B1의 값이 A1의 함수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x가 음의 영역에서는 파이 1x라 그랬으니까 파이 1x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x가 음의 어떤 임의의 x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입사 그 중에 이거 안에 두 개의 항이 있어요. 하나는 입사항이 있고 하나는 반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항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그 중에 얘 전자가 들어가는 전자인지 나오는 전자까지 구별을 하자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얘는 입사 진행하는 x가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고 얘는 x가 음의 영역으로 달리는 진행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입사파의 확률이고 얘는 반사파의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확률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합니다. 자, 고전역학으로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가 아니고 전자회로에서 드리프트 커런트를 구할 때, 요 안에 전자의 밀도가 N0가 있고, 이 N0의 속도가 VD만한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전류라는 게 단위 시간당 어떤 면을 지나가는 차지 양이니까, 요 면을 지나가는 차지를 구하면 돼, 1초 동안에.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N0개고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거리가 VD만큼 거리니까 여기서 VD만한 거리에 있는 요 면적을 딱 구하면 요 땅 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요걸 지나가지만 스톱 활동 순간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오죠.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VD니까.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가 1초 동안에 요 면을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럼 전류는 뭡니까? 요거의 부피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뭐냐?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 N0하고 속도를 곱하면은 전류와 같아요. 그쵸? 전류라는 게 뭡니까? 차지고, 여기다 차지를 곱해야만이 전류인데, 얘 두 개만 곱하면 뭐이 돼요?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돼. 됐어요? 그런데, 확률을 곱했어. 지금 속도에다가 전자의 밀도를 곱한 게 아니고 확률을 곱하면 어디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요 어떤 x라는 포인트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고 여기 있는 전자의 속도가 vi다 라고 두면 요 면을 지나가는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릿수가 N개고 여기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A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N 곱하기 A가 돼요. 자, 요 방 안에 자리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안에 자리에 사람이 앉을 확률이 0.5다. 그러면은 몇 명이 앉았다는 거예요? 50명이 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수 곱하기 확률을 하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가 N개고 여기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A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N 곱하기 A. 그거다가 속도를 곱하면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자리가 100개인데 나오는 데는 자리가 50개다. 이럴 수 없죠. 자리 수는 어떤 X의 위치에 따라서 이미 픽스되니까. 자, 그러면은 입사되는 확률은 얘의 크기의 제곱인데 얘 크기는 얼마예요? 1이죠. 익스포넨셜 J의 함수는 무조건 크기 1입니다. 코사인 더하기 J 사인 세타니까 1이고 A1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확률이에요. 얘는 B1의 크기의 제곱이고 자릿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입사파의 속도 반사 입자의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얘를 VI라고 두고 VR이라고 두겠어요. 자, VI를 어떻게 구할까?
입사파의 입사되는 전자의 운동 속도예요. 근데 E가 뭐라고 그랬어요? E가 그 입사하는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죠. 근데 V가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제로야. 그렇죠? 그러니까 E가 운동 에너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고. 따라서 VI는 루트 M분의 2배의 E가 됩니다. 반사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갈 때 에너지하고 나올 때 에너지가 달라져요? 똑같죠? 누구한테 뺏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입사하는 전자의 속도나 나오는 속도나 똑같아. 그 다음에 책에서는 반사율을 R이라고 뒀나? 그래서 반사율 R은 실질적으로 입사하는 전자의 개수에다가 속도를 곱해야만이 입사하는 개수가 되는데 지금 속도에다가 확률을 곱했어. 여기다가 자릿수까지 곱하면 맞죠,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플럭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는. 그래서 입사 플럭스와 반사 플럭스의 비를 갖다가 반사 개수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R은 입사 VI 곱하기 A의 크기의 제곱 분의 반사되는 속도에다가 B1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반사율이다. 하니까 A1의 크기의 제곱, B1의 크기의 제곱을 해봅시다. 얘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요. 여기서 분모의 크기의 제곱 분의 분자의 크기는 여기에 실수 파트, 여기 허수 파트,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빠지면 이 크기에 분 마이너스는 의미 없죠? 그래서 실수부의 제곱 K2의 자성 마이너스 K1의 자성의 전체의 자성 이거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지, 그렇죠? 플러스 4배의 K1의 자성 K2의 자성 A1의 크기의 제곱. 자, 요걸 정리하면 뭐 돼요? K2의 자성 마이너스 2배의 K1 제곱 K2의 제곱 플러스 K1의 4승인데 뒤에 얘를 더하게 되면은 앞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더하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 그걸 다시 인수분해 해. 그럼 뭐 돼요? 분모의 제곱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래서 A1의 크기와 제곱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율은 1이다. 들어간 것만큼 나온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 별로 썸물 뜻 없지만은 그냥 양자역학을 하나의 예제로 얘기해요. 자유공간에서 움직인다. 그다음 무한 전위 우물에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V제로 유한한 값을 갖고 있지만 X가 무한대까지 전위차가 쭉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파동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얘를. 얘가 전자가 이렇게 착 속도를 갖고 쫙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튕겨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율 1이니까 이게 바로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쭉 가다가 튕겨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캐리어가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유한한 값을 이렇게 가자. 캐리어가 이런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튕겨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걸 지나가면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감소했는데 제로까지 감소는 하거든요. 유한한 값이니까. 거기가 이렇게 감소하면 여기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나오면은 여기서 지나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판은
반사대를 올 일이 없어. 끝까지 그냥 포텐셜이 없으니까. 그냥 쭉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한한 값이라면 여기에 있던 입자가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배리어의 높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많아, 높아. 그럼 고전역학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딱 놔. 요 높이보다 낮은 데서 부스를 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요 배리어 높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 입자가 출발해 가면은 여기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이걸 갖다가 터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링은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사되는 전자가 V제로보다 크면 큰 문제 없어. 배리어보다 높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겠지 뭐. 그치? 지나가지만은 배리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들어오면 장벽에 딱 막혀가 안 갈 것 같은데 양자역학을 푸니까 3의 영역에서도 전자가 존재하더라. 그러면은 입사되는 파에 얼마만한 양이 투과돼서 넘어가는지 터널링해 다는 가지는 못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딱 들어가면은 리턴하는 게 있다고. 여기까지 리턴한까지는 다 앞으로 다시 나와. 그러나 요걸 지나간 입자만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까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의 크기, 요만한 크기를 투과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사파를 쭉 가다가 여기는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다가 다시 또 파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대략적으로 푸는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터널링 현상의 가장 기본되는 현상이니까,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사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높은 장벽을 만나더라도 그 두께가 유한하면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는 못 지나가더라도 어떤 일부만이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전자의 개수가 뭐 50개, 100개, 아주 작은 수의 유한한 값이면은 이게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아. 왜? 일어날 확률이 뭐 0.0000,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5성, 10의 마이너스 7성 이렇게 될 거니까 전자가 10의 5성계 되더라도 한 개 지나갈 동 말동이야. 그러면 우리가 측정이 안 돼. 근데 전자의 개수가 10의 15성, 10의 16성계가 되니까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성이나 되더라도 10의 8성계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반도체 소자에서 터널링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링 현상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틀렸다고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방금처럼 똑같이 풀면 돼. 1번 영역 파동방식 풀고 2번 영역에서 파동방식 구하고 3번에서 파동방식 구해서 x가 제로에서 경계조건을 넣고 x가 a에서 경계조건을 넣으면은 쭉 나오는 식을 연립방식해서 풀면은 각 방정식에서 나오는 미지수 몇 개가 나오겠어요? 미지수 몇 개 나와? 여기 입사에 대한 미지수 a는 결정되어 있고 반사돼서 나오는 B1이 미지수죠? 그럼 묘한에는 아까는 진행되고 나오는 게 없다 그랬는데 왜? X가 뭔데 가스 없는 거지. 여기서는 리턴되는 반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입사 반사 다 있습니다. X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진행하는 게 다 있으니까 B1하고 A1, A2, B2가 있고 여기는
A3는 제로가 되고 B3만 존재합니다. 왜? X가 양의 A3는 존재하고 B3가 없는 제로야. 반사, 거꾸로 돌아오는 마이너스 X 쪽으로 진행하는 판은 없어요. 왜? 리턴이 안 되니까. 여기는 이미 넘어가면은 뭘 만나야 리턴은 안 돼. 만날 게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토탈 미수 4개. 요점에서 연속이다. 2개. 요점, 1개. 그 다음에 미분에서 연속이다. 방식 2개. 여기서 파이가 연속이다. 파이의 미분이 연속이다. 그래서 4개의 조건이 나오고 4개의 미수가 되니까 방식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x가 음의 영역에서는 vx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파이1 x는 a1에 2의 마이너스 k1x 플러스 k1x 플러스 b1에 2의 마이너스 아까하고 똑같이 풀면 돼. k1은 h바분의 루트 2배의 m 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풀었으니까 이제는 안 풀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제로에서 a, x가 a의 영역에서는 파이2x는 아까도 구했죠? a2에 2의 k2x 플러스 b2의 2의 마이너스 k2x가 되고 k2는 h바분의 루트 2배의 m에 v0 마이너스 2 세 번째,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는 파이 3x는 a3의 2의 j의 k1x 플러스 b3의 2의 마이너스 j의 k3 k1x인데 얘는 없다. 반사바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왜 k3가 아니고 k1입니까? x가 제로인 영역하고 x가 a보다 큰 영역하고 포텐셜 둘 다 제로로 같아. 그러니까 k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k1x로 쓰겠습니다. k3x로 여기가 k3는 k1이다. 이렇게 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안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겠어요. 처음에 x가 제로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x가 제로일 때 여는 a1 플러스 b1은 여기서 제로를 여면은 a2 플러스 b2.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a였는 값하고 여기에서 a였는 값이 같아야 되겠죠. x 이퀄 a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b2 a2에 2의 k2a 플러스 b2의 2의 마이너스 k2a는 a3의 2의 j의 k1a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하고 얘를 미분해서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은 앞으로 내려오고 그대로 있고 얘가 내려오고 x 대시 제로 잡으려면은 얘 곱하기 a1 플러스 마이너스 얘 곱하기 b1 그렇죠? 자, 여기서 미분하면 얘가 내려오고 제로 잡으면 없어지니까 k2a2 마이너스 k2b2 그 다음에 얘 미분했을 때 x 대신에 a였는 값하고 얘를 미분해서 x 대신에 a였는 값이 또 연속이 되니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여면 k2 a2의 2의 k2a 마이너스 k2 b2의 2의 마이너스 k2a는 j의 k1 a3의 2의 마이너스 j의 k3 k1a 여기서 A1은 상수이 그쵸? A1은 주어진 값입니다. 모든 게 A1 값으로 주어지면 되니까. A1은 한 개 열 건지 전자가 100개를 열 건지는 결정되는 거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투과하느냐 그 경우지. 그래서
투과율은 왜 되겠어요? 이것은 A1, B1, A2, B2, A3까지 A1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둔다면 투과율은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만큼 얼마나 나오느냐죠. 반사율은 입사돼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투과율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은 입사되는 전자의 속도 곱하기 A1의 크기의 제곱 분의 VT. 그러니까 3의 영역에서의 전자의 속도입니다. 3의 영역에서의 전자의 속도에다가 A3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 분의 나오는 전자의 개수. 반사율은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 분의 나오는 전자의 개수. B1의 크기의 제곱. 아까 구했는 거잖아. 투과율 플러스 반사율은 몇이지? 투과 아니면 반사할 거니까. 그래서 위에 거 바로 구해도 좋고 밑에 거 구해서 1에서 빼면 돼. A3를 구할 수 있으면 A3를 구해서 바로 구하면 되고 만약에 반사율을 구한다. 그러면 B1을 구하면 되지. 그렇죠? A1은 이미 픽스되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A3를 구하는 방법은 4개의 식에서 B1을 제거를 한다. 이 식으로부터 B1을 풀어서 여기에 넣고 그러면은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하고 A2, B2, A3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3개가.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냥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3를 구해. 그래서 A3를 저기다 대입을 해. 그래서 그 결과만 책에 인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투과율 T를 보니까 (16에) V0 분의 2 1 마이너스 V0 분의 2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이 사실은 터널링이다. 나중에 다이오드에 터널링 다이오드를 설명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그냥 암기하지 말고 수식은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요거 보라고요. 배리의 포텐셜이 높으면 높을수록 터널링 투과율이 크다. 작다. 에너지보다 V0가 얼마만큼 더 크냐. 근데 장벽의 폭도 있을 건데 그렇지.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그렇지. 뒤에 뭐가 붙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K to A. A의 크가 A의 저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투과하기 힘들겠죠. 왜? 아까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 나올 거고 이만큼 두꺼우면 요만큼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항이 된다는 거예요. A의 두께가 크면 클수록 투과율은 감소한다. 그래서 A가 무한대로 가니까 투과율이 제로가 되죠. 다 반사했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식은 대충 알면 좋은데 포텐셜의 높이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장벽의 두께에 따라서도 변하구나. 두께에 따라서는 익스포넨셜로 감소하고 포텐셜은 역수에 비례하고